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하다하다 이제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알기를 정말 뭘로 하는 거죠? 모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상한 취미를 가진 그는 법과 정의를 구현한다는 대한민국 검찰청장 출신이 맞나 하는 의심마저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청장 시절 자기 멋대로 불법과 편법,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마저 사유화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였던 겁니다. 이런 무법자를 왜 가만히 놔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지경인데요. 단지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이렇게 봐줘야 하는 걸까요? 이런 치해법권의 인간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을 수호하겠답니다. 왜 전 그에게서 전두환의 향기가 나는 걸까요? 국힘당 윤석열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0일 전두환 칭송 발언 사과를 위해 광주 방문 이후 목포의 한 횟집에서 가진 저녁 만찬 후 자신의 밥값을 제3자가 대신 계산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에 따르면 자기 밥값을 제3자가 계산하면 제3자 기부행위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를 초대해 자리를 만들고 선거 관련 얘기나 지지 호소를 하고 제3자가 돈을 내면 제3자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금액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소액이어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정치 이전의 법치가 먼저이고 국가 공동체에선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법수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로 평생 살아오신 윤 후보가 범법을 가볍게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의 방역 지침을 어긴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하기조차 어렵다며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군중 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환호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법 위반건도 마찬가지라며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검사이면서 본부장 범죄비리 혐의가 그렇게도 많은 것도 결국 특권의식의 산물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은 특권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공화국의 평등한 시민 중 한 사람일 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목포 저녁 만찬은 윤 후보를 포함한 12명이 모여 민어와 술을 마셨고 만찬 비용은 30여만 원이 들었으나 식사비는 이광래 전 의원이 전액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 공부를 한 사람은 맞나요? 구수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특수부 검사로 검찰청장으로 27년간 검찰에서 일했던 자가 법을 지키려 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갖은 편법과 꼼수가 언제나 통해왔던 그이기에 이번에도 그게 가능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그냥 법을 잘 아는 법꾸라지, 무법자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 반등했습니다. 조중동의 발목 잡기 지면 도배질로 2주 연속 30%대로 떨어졌던 국정 긍정평가가 44%로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정평가가 크게 낮아졌는데요. 40대와 충청권, 중도층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진 게 국정 긍정평가를 이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도 성공적 정상외교, 요소수 대란에 대한 순발력 있는 적극 대응, 신무기 개발 등 안보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 강화, 종전선언 강력 추진, 기후위기 선제적 대처 등 초지일관 통찰력과 진정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열정적 국정수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제고시키며 조중동과 야당의 대장동 융단 폭격과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야당 후보로 선출되고 요소수 수급 대란 등 동시다발적 악재를 돌파하며 초유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의 전설을 써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상승한 44%로 나타났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매우 못함의 부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52%였고 모름무응답은 4%였는데요. 연령별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5%포인트 상승한 44%로 나타났는데요. 20대는 긍정평가가 4%포인트 상승한 41%, 부정평가는 6%포인트 하락한 49%였고 30대는 지난주와 같은 긍정 45%, 부정 49%였습니다. 40대는 11%포인트 급등한 긍정 58%, 부정 39%, 50대는 4%포인트 오른 긍정 51%, 부정 48%, 60대는 지난주와 같은 긍정 30%, 부정 68%, 70세 이상은 8%포인트 상승한 긍정 33%, 부정 64%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상일 K스택 컨설팅 소장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의 강점인 도덕성과 진정성이 선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힐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봤을 때 윤석열 36, 이재명 35로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이어서 안철수 5, 심상정 4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 격차가 가장 적은 거예요. 1% 격차로 윤 후보가 앞섰는데 지난주에는 같은 조사에서는 7%가 앞섰습니다. 네, 오차범위 바뀌었습니다. 꽤 큰 변화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수치가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응답자의 지지 정당 분포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숫자 각각 332명, 357명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20여 명 차이로 줄었거든요.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꽤 활성화된 거죠. 이재명, 윤석열 양강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급격한 반전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국힘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서 일반 국민과 청년층을 등에 업은 홍준표 후보를 당심으로 밀어내고 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단숨에 7%나 앞서며 기고만장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18일 차기 대통령 후보 사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초접전 양상구도로 바뀌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36%, 이재명 후보가 3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최고치를 갱신했던 윤 후보는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이 후보는 3%포인트 상승하며 양자 간 격차는 지난주 7%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급속도로 좁혀진 건데요. 윤석열은 반짝 지지율 상승에 좋다 말았습니다. 사실 이건 예정된 수순인데요. 언감생심 지가 1위가 말이 됩니까? 정당 지지도는 국힘당 36%, 민주당 33%,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으로 조사됐는데요. 유보층은 20%였습니다. 이 역시도 지난주 대비 정당 지지도가 국힘당이 3%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2%포인트 반등해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로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11월 1주차 국힘당 38%, 민주당 27% 이후 2주째 양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양상인 겁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택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전국 지표조사로 지난 15일부터 17일간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5% 내외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번 조사는 응답률 30.2%나 되면서 상당한 신뢰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민심인 거죠.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패착이며 오류였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입니다. 조사가 매우 미진하다 이렇게 현재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물을 부정하게 취득했던 국민의힘 관련자들 또는 국민의힘의 후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지만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나 저는 그러려면 해라. 어떤 조건이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특검을 거론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동만 특검하면 되지. 왜 부산 물타기를 하냐. 예, 물타기를 하냐. 부산저축은행 가지고 그런 반응을 내보였죠. 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거 갑자기 왜 부산저축은행 특검 얘기가 나오냐. 해설이 좀 필요한데 대장동 초기에 땅 산 종잣돈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다 나온 겁니다. 부산저축은행 1,155억 대출, 네. 어마어마한 대출이죠. 근데 그 대출이 알선 수재에 의한 부실 대출이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수사 대상이 제외되거든요. 그보다 적은 액수도 다 수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를 무모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근데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수부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던 겁니다.